네, 어제부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나온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태아와 출생한 사람 간의 생명의 보호 정도는 왜 달라야 되고 다르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착상된 태아의 90% 정도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인 태아와 출생한 사람 간의 차이는 단지 시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임신 가운데 사산이나 자연유산 등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사례는 10%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는 적어도 착상된 태아의 90%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유산은 임신 12주 이내에서 10%에서 20% 빈도로 발생합니다. 조기 자연유산의 빈도는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기도 전에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빈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3분기 시기의 유산은 배아 또는 태아의 사망이 먼저 일어나고 질출혈을 동반한 자연유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다 뒤늦은 유산에서는 태아는 대개 자연유산 전에 사망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자연유산 상황을 겪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만삭 임신으로 진행되며 중기 임신 이후의 유산은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임신기를 지난 태아는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임신 초기의 태아와 임신 말기의 태아는 출생 전의 태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전자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은 아닌지요. 예컨대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하면 임신 12주 태아와 임신 13주 태아의 생명 보호 정도는 다르다는 것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여성의 남모세포가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될 때 시작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세포 분열, 세포 이동,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 분화에 의해 고도로 전문화된 전능세포인 수정란이 다세포 인간으로 발달합니다. 대부분 변화는 태아와 태아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생 전의 태아는 몇 주가 됐건 생명의 관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CPBC 이지혜입니다.